자, 3교시입니다. 4주차. 유튜브 봤죠? 그죠? 내가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남겨줬죠? 그죠? 아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지? 자, 일본 거 한번 봅시다. 일본은 일단은 이 이제 기준들이, 학교보건법이라 해가지고 학교보건법 시행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법적 정의 부분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어요. 표 2-1에서 보면은 학교보건법의 시력 표준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63쪽에 여러분들 교재 책 다 샀지, 그지? 책은 있어야 돼. 일단은 뭐 여기서는 학교보건법에서는 A에서 D 기준으로 A, B, C, D 여러분들 잘 보는 거지. 학점의 기준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여기 이제 나누어 A에서 D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등급의 급으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1.0에서 1.0 이하를 갖다가 1.0은 우리가 정상 시력이잖아, 그지? 그 이하인 시력을 A에서 D 등급, D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지, 그지? 나도. 일본에는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가지고 기준이 실용적으로 되어 있다 해야 되나? 학교에서는 학업에 관련된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건강장애 관련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뭐 체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보면은 막연해요, 막연해. 여기에 뭐 진짜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이런 식들 행정의 어떤 어떤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예를 들잖아. 진짜 저 보면은 사람이 야인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준이 체벌을 한다든지 처벌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좀 모렴치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재판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그죠? 그게 굉장히 좀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판례라든지 뭐 법적인 부분에서는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판례가 많다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 그지?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 기준 여기에 따르면은 1.0 이거는 이제 학업에 지장이 없다. 그거 하고 A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0.7에서 0.9까지는 B. 자, 1은 A다. 1.0. 그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B, C, D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에 지장이 있어 보건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B급으로 되면 0.3에서 0.6까지는 C급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0.2 이하는 D급으로 역시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 의사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그럼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겠죠. 우리는 그냥 시력이 좋다 나쁘다. 그 정도는 하는데 요는 급수별로 해 가지고 또 이게 의료적 지원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교육적 지원들까지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이제 시각장애 선정 기준이 1.0을 정상 시력으로 보고, 그죠? 그 이하인 시력을 이제 지닌 학생들한테는 이제, 학업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으로 판단해서 의사의 도움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시력이 나쁘면, 그냥 병원에서 시력 검사만 해가지고 안경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1.0 이하라 해가지고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잘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안경만 쓰면 된다. 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1.0 이하라 하면은 그 관련해서 안경을 쓰든 안 쓰든 만약에 그 학생의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안경 쓴 친구들은 좀 더 그죠? 그 시력을 이제 어떤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이게 개별화 부분에서 지원 부분들이 조금 적다 하면은 안 쓴 친구들에 대해서도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 그지? 잘 안 보여도 그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실눈 뜨고만 하고, 뭐, 잘, 이렇게, 처치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진짜 잘 안 보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그지? 안경점에서 이제 안경 하나 맞추든지, 아니면 렌즈를 갖다 그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어떤 문제로 이제, 이게, 모든 걸 이제 해결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학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지원들이 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시각장애가 점차 진행이 되는 경우는 어떤 조기에 그 장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적 교육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이렇게 조기에 좀 발견을 해가지고 조기에 어떤 진단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지원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본은 잘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섬세한 부분들은 있어. 그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일본의 수뇌부들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여자들의 섬세한 성격들을 또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트럼프 한번 봐봐봐. 그지? 아베 한번 봐봐봐. 아베 대타로 오는 사람, 그 사람도 한번 봐봐봐. 뭔가 이 첨예하게 따지고 묻고 이게 너무 많아요. 트럼프 한번 봐봐요. 저 사람들은 뭐, 휙 엎었다고, 휙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 딱 몇 프로의 그 수뇌부만 움직이고 밑에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게 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트럼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무식하잖아, 그지? 또 트럼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좋아할 그건 아니잖아, 그지? 굉장히 힘으로, 파워로 뭐 이렇게 다 뭐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장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힘이 없고 약하고 뭐 취약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뭐 만약에 교사 누가 한다 해봐봐. 큰일 나는 거야. 모르지. 교사 하면은 또 그렇게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 2-1에도 보면은, 좀 이제 시력하고, 그지? 이래 해가지고 제대로 나와 있지, 그지? 시력 판정 기준. 자, 판단, 그지? 소견이다, 그지? 학업에 지장이 없고, 그지? 이제 0.7에서 0.9, 그 다음에 0.3에서 0.6, 0.2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뭐 보면은 자, 법적 정의로는 두 가지. 장애인복지법하고 그다음에 특수교육법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특수교육법에 한해서 좀 이제 교육적 지원이라든지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일단은 이제 복지 관련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혜택이라든지 그런 이제 공적인 그런 효력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이제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뭐 시야, 결손장애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고 시력하고 시야로 본다 했지, 그지? 그 시력은 안경 콘택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해서 측정된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여러분들 맨날 보면은 한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지? 그 시력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시력표로 이제 측정을 하고 일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2조에 보면은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보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64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네 가지. 첫 번째는 뭐 나쁜 눈의 시력이 그지 0.02 뭐 이하인 사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두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이렇게 이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해서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복지법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 부분들을 조금 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의 그 밑에 줄에 보면 다시. 이 기준에서는, 중심화로 보는 시력을 장애로 이제 결정한다. 망막의 중심화는, 중심화에 보면 뭐가 있노? 이렇게 항반에 보면 쏙 좀 들어가는 데가 있었다고 했지, 그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추체, 원추체, 그지? 추체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 양눈을 사용해서 한 점을 주시했을 때 그 중심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력이 다른 망막부에서 나오는 시력보다 좋은 이제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체가 그걸 하잖아, 그지? 명수능의 이제 주 역할을 담당하죠, 그죠? 그리고 뭐 간혹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녹내장이나 뭐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실렘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렘간의 어떤 실렘간의 어떤 간에서 제대로 뭔가 이게 흐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이 이제 생기고 망막 색소 변성 이런 주변배가 손상되어 시력이 이제 상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특정 시각에서는 중심부에서 좋은 시력을 가졌으나 주변부의 시력이 아주 약하거나 없는 사람, 요게 이제 녹내장이라든지 망막색소 변성이 가진 사람들의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정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적 정의가 주로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적 정의 기준으로 볼 때 이 경우에 시각장애로 판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6급까지 있잖아, 그지? 급수로 그때 안 나눈 데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써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급, 6급, 이거 뭐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 등급 이제 판정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5쪽의 표에 보면은 특수교육법에 우리가 그 하는 거지 맹하고 저시각 그지? 그래서 시각장애에 이제 뭐 구분해가지고 시각장애를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각의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장애복지법 그지? 보면 될 것 같고 자 시각장애를 시각에 의한 학습 수행이 어떠하죠? 곤란해서 그지? 특정의 뭐 강압기구, 학습 매체 등을 이용하거나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맹과 저시각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맹하고 저시각, 시각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저시각은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법적 정의 이제 쭉 우리가 훑어보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혹은 교육적 정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 쪽이야? 응? 교육 현장이지, 그지?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뭐, 어떤 교육적 정의에 의해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법적 정의의 이제 장애 기준들에서 이제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제시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특수교사, 뭐, 시각장애 전담교사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시각장애 학교 쪽보다는 그냥 통합학급 쪽으로 좀 많이 보내기도 해요, 엄마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쪽에 가야지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은, 지원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 속에서, 다양한 아이들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쪽에 이제 욕구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특수교사가 시각장애 학생이 실제 생활하고 교육 상황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시각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생활하고 교육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각 영역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교육적 정의 부분들을 선호하기도 하죠. 임상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 의료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이제 대학원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은 다양한 특수화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교육적 지원도 있고 다른 그 다양한 접근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임상 장면들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이게 좀 합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DSM-5도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 진단 기준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잘 모를 게, 잘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쪽 영역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수박 거덜기 식으로만 조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DSM-5에 나오는 그 축이라든지 진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섭렵해가 있는 학생들은 별로 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뭐 교육적 정의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지.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다학제간이라든지 학문 간의 뭐 다 학문적인 그런 그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육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좀 맞춰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장애 아동의 잔존 시각 기능에 맞는, 요런 그 교육 방법 있잖아.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과제 수행이나 IEP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나오겠노? 학습자가 나오겠지, 그지? 누가 시각장애 학습자가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65쪽에 보면 나와요. 시각장애 학습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여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시각장애 학생이 실제로 생활과 교육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각 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적 정의를 선호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 장애복지법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법의 어떤 기준으로 뭔가 지원해줘야 되고 하잖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 그지? 네, 그런 의미 정도로만 보면 돼.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건 아니야. 그지? 우리도 조금씩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주로
그 맞는, 교육 방법에 맞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의 어떤 잔존 시각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정의로 좀 보면 더 괜찮지 않겠나. 그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각장애 학습자가 나오는데, 시각 기능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육 자료, 이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지.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육 자료, 교육 환경 측면에서 뭐 조절이나 지원이 많은 학생, 필요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은 맹상태에 있다고 보고 교정연수 확대 금화한계 증자 보조구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교육적 이제 교육 환경이 필요하고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왜? 시각장애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시각 학생을 위해서는 시각 보조기구 손상된 시각 기능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으로 남아있는 잔존 시력을 어떻게 한다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적 지원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 시각의,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시력을 사용해서, 그지? 학습하고, 일반 글자를 사용해서 읽기와 쓰기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보조 도구들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기능적 정의에서 시각장애 학습자란 해가지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이 쭉 있어요. 시각장애 학습자란 시각 기능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수 방법, 자료, 환경, 조정이나 지원이, 조정, 지원이 이제 필요한 학생,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장애 학습자를 어떤 교육적 정의에서 어떤, 그 시각장애 학생의 욕구를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교육 재활훈련 현장에서는 이게 조금 기능적 정의에 따른 분류가 조금 더 있어요. 우리는 맹, 저시각 이렇게 좀 많이 나누지잖아. 그지? 맹 같은 경우에는 시력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과 촉각 다른 감각으로 학습하는 학생, 특히 점자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학생을 얘기하고, 저시각은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좀 보조 도구들이 필요하죠. 보조 학습 도구들이 교정연수 학생망 전자보조구 이런 사용해서 인쇄물을 이제 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쓰기도 마찬가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재활훈련 현장에서는 또 여기에 이제 좀 더 기능적 정의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정의에 따른 분류법 해가지고 66쪽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있습니까? 완전 실명, 그지? 맹이치 전맹, 그지?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광각, 수동, 지수, 저시각.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우리 중간고사 문제. 그지? 자, 암실에서 광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수동은, 눈앞에서, 손을, 수동이지, 그지? 핸드 무브먼트니까, 그지?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죠? 그럼 지수는 1m 전방에서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저시각은, 일반 활자를 읽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그지?
한계는 정확하지 않죠, 그죠?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니까, 그지? 다각적으로 변화를 발견 못하는 시력 감퇴가 있는 성인, 일정치는 않으나 우리가 컨디션에 따라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저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도 제대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죠?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컨디션 안 좋으면 여러분들 딱 뻑뻑하게 안 좋은 게 딱 눈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좀 그게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아니가? 나만 그래? 알았어. 나만 그렇다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한 번씩. 나는 조금 종종 그치? 여러분들은 엄청 컨디션 안 좋을 때 그치? 이렇게 탁 하면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잘 안 볼 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명시기에 따라서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 나와 있는 거라서 WH 분류도 있고 막 있거든요. 시각장애 증여 이제 분류의 변천 해가지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쪽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장애 분류에서 여러분들 책에도 있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조금 그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그 법적 정의하고 교육적 정의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시각장애 분류에 보면 실명시기에 따른 분류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69쪽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은 후천 어떤 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질병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그 있잖아 여러분들 그 손소독제 있지 좀 알코올 성분이 좀 강하잖아 이렇게 꾹꾹 짜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눈에 들어가가지고 꼬맹이가 이제 실명이 된 그 아이도 있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게 어떤 큰 사건도 아니고 그래 들어가 손상이 확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알코올 성분도 있고 하니까 약품성이 좀 강하잖아, 그지? 그냥 여러분들 좀 괜찮은 거는 그게 그 알코올 성분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순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손에 탁 짜가지고 이래 하는데 눈이 이렇게 후끈후끈해가지고 눈이 시릴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소독액이 좀 그 소독 젤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들이 있을 때 쿡 짜면은 눈에 이렇게 탁 들어가 버리잖아, 그지? 그럴 경우에 눈에 튀어버리면은 그렇게 실명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순식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선천성하고 후천성 이렇게 실명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단 태어나면서 또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 해가지고 뭐 자궁을 산도를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뭐 아이의 눈에 뭐 이물질이 잘못 들어가게 된다든지 또 이렇게 치명적인 그 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람, 장소 등에 대해서 생기기 전에 요런 이제 표상이 생기기 전에 이제 명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지, 그지? 이건 아예 우리가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뭐 표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여러분들 교육적 지원을 한다 하면 아예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적 기억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시지능에 관련된 것도 많이 좀 했었죠. 그죠? 그럼 시지능 부분들도 뭐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감각기관들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각 부분들이 이제 조금 손상이 있다 하면 우리의 선천적인 그런 다 감각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교육적 요구를 이제 조금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어, 어, 영역이라고 또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지?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시각 자체가 되게 손상이 된다든지 시각의 어떤 기능이 제한이 되면 다른 감각기관들이 조금 더 그 활성화가 좀 돼요. 어, 어. 내가 엄청 기가 밝거든. 그러면 왜 그럴까? 그, 그걸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기능들이 발달을 한다는 거지. 응. 아니면, 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데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이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형태라고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죠? 그 기능이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은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고도 그죠? 어메이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천적 다감각적 이제 이렇게 다감각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적 요구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 주는 게 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제 초점을 좀 맞춰 가지고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지? 그리고 후천성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에 그지? 출생 이후에 뭐 일생주장애를 얻게 되어서 시각적 기억이 생긴 후에 맹이 이제 발생한 경우인데 이것도 시각적 기억이 생겼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된 부분 안에서 기억들, 표상들, 그 이미지들 뭐 이런 게 다 우리 그 뇌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인지된 부분들이 정신적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내재화된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후천성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교육적 지원이 좀 돼야 될까? 시각적 기억이 생겨가 있잖아, 그지? 이 부분들을 기억, 또 어떤 우리가 이렇게 각인된 표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각적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념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념 형성과 학습에 이제 도움이 좀 돼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 영역은 어찌됐든 간에 조기 중재가 잘 필요해요. 장애 부분이라든지 뭐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기 중재라든지 조기 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각장애 외에 또 2차적인 그지 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발달해서 보면은 그게 딱 한 그 오각형의 어떤 도형이 하나 정오각형의 도형이 하나 완성이 딱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의 발달 그 분포 그 그림을 보면 근데 어느 인지 부분에서 딱 점수가 낮아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오각형이 찌그러져 모양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역에 그 뭐 평균 점수라든지 이런 게 까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조기 교육, 조기 중재, 2차적인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빨리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뭐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그때그때 뭔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해서 우리 사실 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러면 그 사고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감당하기 위해서 좀 힘든 시간들이 또 지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 지나가고 나서 내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래 하는 과정들이 좀 길어요. 사람에 따라서도. 응. 워낙 또 이렇게 뭐 다재다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심하게 올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잘못된 생각으로 자살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적시적소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죠? 선천적 다감각적 접근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지, 그지? 여러분 글자를 보고 이제 계획적 욕구를 이제 이렇게 다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 시각적 기억도 남아 있고, 그지? 개념 형성 학습에 많은 도움이 이제 된다. 자, 그러면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는 급성과 이제 진행성. 급성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진행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실명하게 되는 경우. 진행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망막, 색소, 뭐 변성이 뭐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실명에 이르기까지 뭐 시력감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단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애의 이제 어떤 그런 진단 시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 중복에 따른 이제 분류. 중복 장애들이 좀 많지, 그지? 근데 시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는 좀 없지 싶어요. 그죠? 시각장애 아동의 한 50에서 한 60%가 다른 장애를 추가해서 이제 보일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농맹 같은 경우는 농아나 맹아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적용을 없는 심한 의사소통과 발달. 그지? 그리고 교육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시각, 청각, 이 모든 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이거 짜증나네, 진짜. 그지? 이래 되면, 하나도 진짜 힘든데,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그지? 힘들겠어. 시각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 영유아가 시각장애 외에 중복적으로 이제 장애를 보이는 경우죠. 중추신경계 손상, 발달지체, 섭식, 청각, 신체, 건강, 유전적 증후군 등이 있고, 시각장애 외에 중복적인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지적장애, 정신지체 이렇게 지적장애는, 시각, 중도행동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청각장애, 감각장애는 기타장애 등. 시각장애 외에 그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다양하겠죠, 그죠? 뭐 그냥 이런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자,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뭐 한 59.9%가 시각 중복, 그지? 50에서 6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중복 시각장애 아동 중 상당수가 시각장애 아동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페레르 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의 장애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시각장애로 진단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계를 보면 1억 8천만 명이 시각장애인데, 전 세계. 이것도 통계가 좀 지나간 거지, 그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각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적절한 치료보다는 사실 그게 치료가 뭐 이렇게 되기는 좀 사실 힘들 수도 있지, 그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질환이 생겨가지고 뭐 잘못될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세계 맹인의 한 90%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개발도상국가에 그중 60%가 아프리카 사회. 조금 그거 한 지역. 그지? 눈 잘못 비벼가지고 이렇게 실명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지. 그지? 여기는 아주 낙후되어 있는 곳. 가장,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연율 53%. 아시아 문선에. 자, 요렇게, 그지? 자, 그래도 이번에는 맞춰졌지. 유튜브 시간을 뺀 거야. 그 2차시에는. 자, 2교시에,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음, 과정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